오늘은 투자적 관점에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유튜브에서 투자 컨텐츠를 검색해보면 제 채널도 마찬가지지만 주로 투자 방법론이나 투자 종목, 밸류에이션, 멘탈, 거시 분석, 종목 추천, 이런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어요. 물론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 개인들이 빠르게 받아들이기 좋은 10분이라는 시간 동안 소화시키기 좋은 주제이긴 합니다. 그리고 투자에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되는 주제이고요. 근데 저는 이런 토픽 외에도 투자자로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메가 트렌드에 대한 생각, 통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세계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실제로 사는 세상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이 회사는 도대체 저 나라에 가서 왜 이런 실적을 찍고 있는지, 향후 유망한 투자처는 어디인지, 이런 것들이 메가 트렌드와 연결되어 있고, 이런 메가 트렌드는 빠른 트렌드 변화나 기민하고 예리한 매매에 능숙하지 못한 저 같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둔탁한 장기 투자에 따른 자산 퀀텀 점프를 가능하게 해주는 그 하나의 큰 흐름을 만들어 줍니다. 탑다운 투자와는 다른 이야기예요. 거시 분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메가 트렌드에 탑승하면 개인들에게 정말 꿈과 같은 수익률을 낼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런 게 어딨어? 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는 이미 퀀텀 점프한 수많은 회사들을 알고 있습니다. 반도체, 화장품, 각종 소비재 등에서 이미 퀀텀 점프가 이루어진 회사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는 사후적으로 이런 회사의 주가가 올라간 다음에 주가 상승률을 보면서 부러워만 하고 앞으로는 저성장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주가 상승은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죠. 저 또한 한동안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런 흐름을 만들어주는 메가 트렌드에 대해서도 노령화 같은 상당히 막연한 생각만 해왔습니다. 근데 이 팩트폴리스라는 책을 읽으면서 투자 생각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주제를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책 자체는 투자 관련 책이 아니지만 향후 중장기적 투자 전략에 상당한 통찰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극적인 주제가 흥하는 유튜브지만 저는 이런 주제를 투자자로서 생각해보는 게 장기적인 투자에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이 책에서는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여러 주제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책에서 사용된 데이터는 UN이나 WHO 같은 국제기구에서 전문가들이 실제로 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했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많은데 오늘은 메가 트렌드, 그 중에서도 소득과 인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책에 나온 정말 중요한 질문 4가지만 해보겠습니다. 한번 직접 답을 해보세요. 삼지선다라서 아주 쉽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20년간 세계 인구에서 극빈층 비율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1번 거의 2배로 늘었다. 2번 거의 같다. 3번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유엔은 2100년까지 세계 인구가 40억 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주로 어떤 인구층이 늘어날까요? 1번 아동 인구, 2번 성인 인구, 3번 노인 인구.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세부 질문이 2개예요. 먼저 오늘날 세계 인구는 한 70억 명 정도 됩니다. 이 70억 명의 거주 분포상 가장 많은 사람이 사는 곳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앞으로 인구가 많아질 곳은 어디일까요? 1번 아메리카, 2번 유럽, 3번 아시아, 4번 아프리카.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에요. 세계 인구의 다수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1번 저소득 국가, 2번 중간소득 국가, 3번 고소득 국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게 되면 미래에 대해서, 특히 투자의 미래에 대해서, 다가올 메가 트렌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인 지난 20년간 세계 인구에서 극빈층 비율, 뭐로 답하셨나요? 정답은 절반으로 줄었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2100년까지 세계 인구가 40억 명 늘어날 텐데 어느 인구층이 늘어날까요? 정답은 성인 인구예요. 세 번째, 세계 인구 70억 명 중 가장 많은 사람이 사는 곳과 앞으로 인구가 많아질 곳은 어디일까요? 각각 아시아와 아프리카예요. 마지막으로 세계 인구의 다수는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답은 중간소득 국가입니다. 질문을 쭉 연결해보면 세계는 시간이 갈수록 소득이 늘어나고 삶이 나아져서 극빈층의 비율이 빠르게 줄고 있고요. 현재 인구의 다수는 중간소득 이상의 국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 사망의 감소로 성인 인구층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런 인구는 현재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으며 앞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요. 우리가 막연하게 세계 빈곤은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세계는 빠르게 늙어가고 있고 아프리카는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데이터가 사뭇 다릅니다. 이 책의 저자가 설립한 연구재단인 겟마인더 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전 세계 인구와 소득 규모, 평균 기대 수명을 한 장의 그래프로 아주 쉽게 보여주거든요. 분명히 투자와도 연관이 됩니다. 먼저 그 그림을 볼게요. 2018년 최신 데이터 기준이고요. 동그라미 크기는 인구수, 가로축은 소득, 세로축은 수명을 뜻합니다. 그리고 소득에 따라 국가를 총 4단계로 구분했어요. 중소득국이라고 하면 소득 기준 2, 3단계에 속하고요. 전 세계에서 각 소득 단계별 생활 모습이 나라, 종교, 민족 상관없이 놀랍게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직관적인 이해를 위해서 단계별로 어떻게 다른지 이 사이트 홈페이지에 나온 자료를 보겠습니다. 달러 스트릿이라고 하는 시각 자료인데요. 소득 수준에 따라 거리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집들을 쭉 나열하고 생활하는 모습, 생활 도구, 집 이런 것들을 시각 자료로 만든 것이에요. 4장의 사진은 각 단계별 소득 수준을 대표합니다. 먼저 집의 모습을 볼게요. 여기서 사진은 각 나라의 평균이 아니고 소득별 모습입니다. 감이 딱 오시죠? 그 다음은 면도기의 모습이에요. 2단계부터 면도기를 쓰기 시작하고 3단계부터 우리가 광고에 봤던 제품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4단계에 가면 각종 젤이라든지 폼 이런 것들이 등장하죠. 그 다음은 화장품이에요. 단계가 증가할수록 종류가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당연한 것이겠죠. 다시 우리가 처음 봤던 수명과 그 소득 평면으로 돌아와서 앞의 사진과 함께 보면 우리가 앞으로 메가 트렌드로 항상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큰 흐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오는 국면에 있는 나라와 앞으로 인구가 커지면서 2단계에서 등장하게 될 나라, 그리고 4단계로 넘어오면서 대중의 고정관념 때문에 주목받지 못하는 나라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 중에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봐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주 뻔한 것부터 최근 예까지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화장품의 예를 들면 아까 그림에서 봤듯이 2단계까지 가면 어느 정도 소비 기반이 생기기 시작해요. 종류도 많아지고 사람들이 화장품,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꾸미는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단계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이 개화하겠죠. 우리나라 화장품 업체들이 이렇게 큰 기업으로 성장하고 주가가 퀀텀 점프한 것은 분명 우리 기업들이 잘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근접 배후에 3단계 소비국으로 엄청난 소비력을 뿜어내는 중국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중국에서 사업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어디가 중요하게 될까요? 당장 내년은 아니더라도 다가올 미래에는 중국의 위치까지 올라올 그 다음 큰 원을 봐야겠죠. 인도네시아, 이집트, 인도, 필리핀, 베트남 같은 나라들이 근래에 부상할, 지금 부상하고 있는 나라들이고 좀 요원하긴 하지만 그 뒤를 이어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같은 나라들이 올라오겠죠. 그러면 지금 중국 사업도 중요하지만 향후 사업지를 확장할 때 이미 모두가 진출해서 박터지게 싸우고 있는 미국이나 독일 같은 나라에 진출하기보다는 아직 누구도 주도권을 확보하지 못한 나라에서 사업을 확대하는 게 훨씬 메가 트렌드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회사의 이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영업 실적과 주가가 중요한 것이니까요. 어쩌면 중국 화장품 개화 시기에 퀀텀 점프한 것과 같은 경험을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많은 업체들은 이 시장에서 중국 진출 성공 시에 써먹었던 방법을 그대로 이식해서 적용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조금 더 가까운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 소득 단계별 수도, 그러니까 무를 사용하는 방법을 사진으로 남긴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말레이시아 정수기 시장에서 엄청난 수익을 뽑아내고 있다는 기사고요. 말레이시아는 그저 동남아시아의 한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소득 기준으로 보면 이미 4단계에 도달한 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3단계에서 4단계로 넘어갈 때 사람들은 단순히 시설화된 상수도뿐만 아니고 오염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식수원을 원한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어요. 2단계에서는 그저 인프라 투자가 관심이라고 하면 3단계와 4단계에서는 인프라가 이미 갖춰졌기 때문에 드디어 소비자들이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돈을 쓰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나라에서 누가 어떤 회사가 헤게모니를 잡느냐 이거는 좀 다른 문제지만 어디서 어떤 시장이 왜 커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대략적인 인사이트는 이런 데이터들이 제공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수기 회사들은 말레이시아의 성공을 바탕으로 다음 타겟을 소득 기준 3단계 초중반인 인도네시아로 잡고 있어요. 말레이시아와 인접해 있고 중산층도 두껍고요. 무엇보다 인도네시아 소득 기준이 3단계 안쪽으로 올라왔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이겠죠. 향후에 인도네시아 소득 수준이 오른쪽으로 더 옮겨진다면 정수기 시장이 더 커질 수도 있는지 이 평면과 함께 추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소득 구간별 핸드폰 사진이에요. 2단계부터는 우리가 스마트폰이라고 부르는 핸드폰의 형태가 나오죠.
지금 우리가 논문을 쓰자는 것이 아니고 직관적인 힌트를 얻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실에 근거한 시각 자료가 참 좋습니다. 지금 인도는 소득 기준 2단계에서 3단계로 가고 있고요. 성인 인구 증가가 유력한 상태에서 핸드폰 보급률이 25%밖에 안 되는 시장입니다. 당연히 스마트폰 시장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고 세계 최대 스마트폰 시장으로 급성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삼성이 인도에 진출하고 싶어 하는지, 왜 이 시장에서 플래그십 모델인 갤럭시 S 시리즈가 아닌 저가형 모델을 내놓으려고 하는지도 이해가 가시겠죠. 왜 이 시장에서 아직 S 시리즈가 대세가 될 수 없는지도 짐작이 가시겠고요. 아직 시장 참여자들 구매력이 안 되지만 저가형 핸드폰으로 미리 잡아놓은 시장에서 인도가 3단계 후반으로 진입한다면 S 시리즈를 팔 수 있는 좋은 기반이 마련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다시 이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그간 무시했던 나라들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요. 이집트,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같은 나라들은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할 때 엄청 못 사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죠. 기본적인 교육도 못 받는 극빈층이 많다고 생각할 텐데 현실은 조금 달라요. 이집트는 이미 소득 수준 3단계에 있는 나라고 나이지리아도 인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소득 수준이 이미 2단계를 지나간 나이지리아, 이집트, 가나 같은 나라는 이미 유아 사망률이 급격하게 감소한 나라고 유아 사망률의 감소는 여성 인권, 여성 복지, 여성 교육, 성인 인구 증가, 전반적인 소득 수준의 향상을 이면에서 말해주고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향후 여건이 된다면 소비자 업종에서 큰 기회가 나올 수도 있는 국가들입니다. 아마 지금 듣는 분들 모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아프리카가 어떻게 소비국가가 되냐 헛소리 한다, 인도도 문화 자체가 미개하고 못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한계가 분명하다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 데이터 근거가 그렇습니다. 2000년만 하더라도 소득 기준 1단계와 2단계 경계에 머물렀던 나이지리아는 지금 2단계 끝에서 3단계로 넘어갈 준비를 하는 중이에요. 그리고 2000년에 중국이 2단계 중반에 불과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2단계와 3단계 경계에 위치한 인도는 2000년에 1단계와 2단계 사이에 위치한 그 정도에 불과한 나라였어요. 우리가 중국과 서양에만 집중하는 사이에 세상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인도에 투자하는 회사를 찾아서 주식 투자하자는 게 아닙니다. 단기적 시각과 장기적 시각을 사실적이고 균형 있게 갖춘 상태에서 투자를 한다면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보이고 그 방향에 맞게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보이거든요.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모두 트렌디하고 예리한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런 큰 줄기에 몸을 맡기는 투자를 한다면 생각보다 수월한 투자를 할 수도 있어요. 최소한 어느 시장에 기회가 있는지, 내가 투자한 회사는 지금 잘 하고 있는지, 그 시장으로 잘 가고 있는지, 헛발질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확인을 할 수도 있고요. 특히 소비자의 소비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업종이면 더 쉽게 파악이 될 것입니다. 제가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시청자들이 관심이 있다면 이런 큰 흐름이나 움직임에 대한 것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 계획을 갖고 있어요. 이런 메가 트렌드에 대한 파악은 투자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어떤 실적을 뽑아냈을 때, 어디에 진출한다고 의사결정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투자 판단을 한 근거를 제공을 해주거든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제가 이 팩트풀리스라는 책을 소개해 드렸는데 꼭 같이 읽어보시고 투자에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노력하면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거든요. 한번 꼭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